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직업 분야의 관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항상 파생돼 나오고, 또 기존 산업은 어떤 일정한 패러다임, 물결과 같이, 파도와 같이 일정한 패러다임, 또는 그냥 생성됐다가 사람과 같이 죽음에 이르르는, 소멸되는, 이런 직업. 그 다음에 기술과 시장 환경, 사회 문화와 어떤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직업의 어떤 분화와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직업을 예측한다는 것은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소비자 어떤 요구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이제 사회 문화하고도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어떤 가치관, 그 다음 기술 환경에 따라서 아무리 사회 문화와 가치관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더라도 기술적으로나 시장 환경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또 형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하나의 또 일체적인 융합대가 믹사적으로 하나의 또 패턴으로 성장하고 형성하게 된다. 그럼 이제 산업 분야별 직업 분야, 기본 직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 3,000개 정도 직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직업 분야에서 큰 어떤 공통 분모로 하나의 어떤 직업 분야다. 이 어떤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 경영, 사무, 영업, 판매, 생산관리, 기계정비, 기술공학, 제품 개발, 이런 어떤 유형으로 개략적으로 큰 어떤 틀 속에서 묶어서 정리를 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부분에도 금융보험, 이 부분에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마 7, 8개 이상 직업 분야가 구분되십니다. 직업 분야가. 이제 금융, 은행권이냐, 보험권이냐, 보험도 일반 생명보험권이냐, 산재 이런 어떤 보험권이냐에 따라서 또 직업이 세분화되지고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문화예술 이 부분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직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큰 하나의 어떤 그룹 단위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세부 단위는 거진 2만 개 이상, 2만 한 3,000개여 개의 어떤 직업군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업 역할의 어떤 변화와 생성은 경영 전략과 성과, 시장 환경, 조직과 직무. 요게는 외적 측면에 따라서 경영 전략과 성과도 내부에서, 기업 내부에서 추진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다 그 전략과 성과는 외부 환경, 시장 환경, 경쟁 환경, 그 다음에 그 기술과 산업의 성장 환경, 외부 환경을 가지고 내부 환경화 시켰던 내용이 전략과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은 외적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는 내적 환경입니다. 내적 환경. 요거는 어쨌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요거는 내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형태는 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 흘러가고, 어떤 업종이 성장하고, 어떤 시장이 앞으로 규모가 확대돼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수반되어 있는 어떤 직업들이 계속 산업 소요가 많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내부 조직과 업무 어떤 시스템은 어떠냐,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투자가 과잉 투자냐, 또는 기업이 지금 이제 새로운 저성장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업 어떤 구조를 축소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환경적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 또는 직장을 옮긴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전략적인 틀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자기 미래 삶에 대한 비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실현해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형태별 직업 분야는 보통 안에 요 역할의 분야입니다. 기획, 계획, 진행, 개발, 연구, 운영, 관리, 조사, 분석, 요런 부분이 또 평가, 조정, 요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직업 분야가 되는 겁니다. 직업 분야. 일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재직하고 있는 조직, 모든 어떤 기관, 그거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나 관계없이, 또는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경영, 기획, 이런 팀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경영 기획이 있으니까 경영 관리, 기획을 했으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부분에 그 시장 개발, 이거는 이제 영업 부분에서 시장 개발.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 관리. 이런 부분도 개발하면, 개발은 이제 기획적 내용이죠. 개발해서 내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총무팀, 뭐, 생산팀, 또는 영업팀, 이런 팀은 어떻게 소매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립됐던 어떤 계획을 토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기서 아까 관리라는 부분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갱년관리에서 총무팀을 그 다음에 뭐 총무팀뿐만 아니라 해서 전반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성과 관리를 잘 나타내는지 뭘 조정해 줘야 될 건지 뭐 이런 어떤 역할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는 여러 어떤 팀들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의 어떤 하나의 어떤 역할들은 이런 어떤 패턴에 따라서 이런 분야가 하나의 역할들이 하나의 어떤 직업 분야화되어집니다. 직업 분야. 요런 분야에서 요런 단위로 직업 분야화되고 뭐 요 부분에서 요런 단위에서 물론 특수 어떤 부분은 뭐 요런 어떤 내용이 다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분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법률 공공 서비스다. 그러면 기획적인 계획과 진행, 뭐 개발적인 뭐 시장 개발도 되겠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발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법률 어떤 공공의 어떤 서비스나 법률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할 거냐. 그럼 이제 법률 어떤 연구,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어떤 연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요런 어떤 분야들이 이런 어떤 단위로 다시 세분화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직업 분야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이 직업의 맨 하단에 보시는 직업의 어떤 생성과 소멸 사이클,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이 태동되면 그 산업이 분화되면서 성장하게 되겠죠. 분화되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분화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경영 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실현하면서 어떤 계속적으로 목표가 실현되어지고 시장에서 요구가 되어지고 기술적인 뒷받침이나 경쟁력을 형성하게 되면 직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 존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역할에서는 보통 태동하는 단계에서는 신상품, 기술 또는 신시장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산업이 태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직업의 분화 단계에서는 조직과 직무의 어떤 편제, 통합 또는 세분화. 하나의 어떤 직무가 10개의 어떤 직무가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내용을 다시 A 팀에서 10개, B 팀에서 10개를 똑같은 내용이 되더라도 뭐 10개 그럼 분화시키는 겁니다. 업무량이 많아질 때는, 시장이 클 때는. 그러면 이거는 뭐 영업 1팀, 영업 2팀, 생산 1팀, 생산 2팀 이렇게 되지고, 그 다음에 유의한 초반에는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뭐 투자만 했다. 그러면 기획팀에 10개 업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실행을 할 단계다. 실행을 했다니까 이 팀은 그대로 준비팀으로서 존립을 시키고 실행을 하는 팀, 관리를 하는 팀, 운영을 하는 팀, 다시 업무를 뭐 15개를 편제해가지고 요거는 다시 B팀으로 A팀이 있고 B팀으로 다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이때 요런 어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서비스를 이행해야 된다. 고객에 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관리팀뿐만 아니라 영업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팀, C팀이 다시 뭐 여기 7개 직무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직과 직무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요 이제 직무에 따라서 팀이 A팀, B팀, 뭐 C팀이 있고, 그러면 조직은 요 두 개는 유의하니까 요거는 무슨 A 사업부, 요거는 형태가 다르니까 B 사업부, 물론 요것도 D라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요거는 사업부, 또 사업 분야, 이렇게 사업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조직적인 어떤 틀을 짜 나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도 산업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조직을 또는 직무를 재편제하고 분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목표로 가려게 되면 인력이 수반되는 겁니다. 최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얼마만큼 포지션을 구성해서 관리하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 기술과 시장에 따라서 직업이 분화되어 가면서 조직이 핸들링되고, 조직이 핸들링되지만 그거는 인력의 어떤 수요의 어떤 증감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인력의 경영 목표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인적 자원의 어떤 역량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뭐 흔히 역량 수준은 우리가 직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급이 단순히 직급이 아니고 뭐 부장 직급이다 그러면 총괄적인 어떤 자기가 관리하는 전반적인 또는 연관된 분야에 대한 기본 어떤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리더십 책임감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과장이다 뭐 또는 대리 어떤 직급이다. 이거는 관련 분야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목표 어떤 지향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 뭐 역량의 어떤 전문화가 이루어진 사람, 뭐 대리는 어떤 역량의 전문화를 지향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대리 이하의 한 3, 4년 차, 신입사원자 3, 4년 차는 관련 분야에서 기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력을 가지고 분담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는 또 수준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보통 직급에 연계시켜서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목표 어떤 관리 수준에 따라서 어떤 계층의 인력이 얼마만한 역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직업 분야별 역량 관리. 이는 어떻게 개념이냐 그러면 어떤 분야별로 똑같은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역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을 할 때 또는 뭐 전직을 할 때 또는 기업에서 현재 재직 중인데 내가 내 어떤 능력을 전문화시키 가지고 어떤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을 높여서 승진을 빨리 하겠다 또는 연봉을 많이 받겠다, 성과 보상을 더 높은 보상을 받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직업 분야별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요구되는 능력, 역할, 어떤 태도나 뭐 행동이나 또 업무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그런 유형의 어떤 능력을 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공통적인 어떤 역량을 관리한다. 그러면 뭐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가 트레이닝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축구 분야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기서 물론 큰 어떤 카테고리만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직업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점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어떤 분야는 경영기획에서는 어떤 내용, 경영관리에서는 어떤 내용, 총무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 또 기업의 어떤 감사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능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요구한다, 이런 내용을 점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게 되겠고, 여기는 큰 어떤 공통분모적으로 경영관리 직종이라는 부분은 직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종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직종, 직렬 이런 부분 개념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종에서는 크게 직업 분야는 경영기획, 관리, 인사, 노무, 재무 이런 어떤 분야가 직업 분야가 있다. 이외에도 다소 있습니다. 다소. 그 다음에 인사, 노무로 이렇게 돼 있고, 기업이 큰 조직에서는 인사 분야, 노무 분야. 그 다음에 인사 분야에서도 평가 분야 또는 인력, 어떤 운영 분야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고, 또 더 적은 조직에서는 이런 어떤 분야를 더 뭉쳐서, 더 큰 어떤 단위로, 큰 단위가 아니고, 개념, 전체 어떤 관리 어떤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한 어떤 조직이라는 업무 분야라는 형태를, A 분야, B 분야 또는 C 분야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분야로 이렇게 뭉쳐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조직에서는 이 분야도 빼내고, 이 분야도 빼내고, 이 분야를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산업 동향에 대한 뭐 경영 어떤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이니까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런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럼 이제 관리 통제 조정 여기 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 상당히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뭐 여기서 다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그거는 직업 분야별로 경영기획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 경영관리는 어떤 내용이다. 이거는 다른 어떤 자료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부분은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 뭐 여기서 몰입도를 높게 가져야 되고 모두 다 높게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창의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창의력이 요만큼 여기 맥시멈에서 요만큼만 갖추게 된다 이런 형태는 아니다. 다른 어떤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준으로 관리를 해가야 된다. 그 개념을 이 자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뭐 이 분석, 평가 어떤 직무들이 많이 전략 수립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분석, 판단, 포연, 뭐 토론, 설득, 지도, 리더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뭐 정보 관리 어떤 측면에서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또 분석도 분류도 평가도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떤 산업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도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생산 쪽에는 뭐 기술과 관련돼 가지고 또 원가 관리, 또 어떤 품질 관리, 그다음에 공정의 어떤 안정성, 기계 설비들의 어떤 안정성을 관리하는 공정 어떤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해당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역할 내용들. 나머지는 영업은 영업대로 그런 이런 또 유형의 어떤 내용들. 서비스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경영 어떤 컨설턴트들은 어떤 지식, 그다음에 이미지라기보다는 사회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적인 뭐 지식 사업 어떤 사회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기도 또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서비스와 법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가들은 뭐 문화예술 이 부분 이미지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다소 차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시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도 뭐 계속 지금 발생돼 나가고 있는 형태다. 전체적으로는 컨트롤 속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역할들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되 여기에서 있는 어떤 직종이라는 부분은 공통분모 큰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물론 이 내용을 축으로 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취업이나 기업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뭐 상당히 우수한 어떤 인적 자원으로 분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보통 직종은 어느 단계 직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군. 이 가장 큰 하나의 집단 체계. 그다음에 이 밑에 하위 부분에서 직종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보다 더 하위적인 어떤 개념에서 직렬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직렬이나 하위 부분에서 직업 분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직업 분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는 큰 하나의 또 그룹다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산업 분야를 나타냅니다. 산업 분야. 그래서 또 뭐 기업에서 어떤 인사 조직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때는 사무 영업 생산, 사무 영업 뭐 생산 뭐 이렇게 큰 하나의 또 세계의 어떤 축으로 뭐 이번에는 또 서비스 부분도 나타나죠. 서비스가 하나의 어떤 산업군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 때문에 서비스 직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분 안에 이 직군을 토대로 직종은 더 하위적인 어떤 개념이니까 사업분야 이거는 산업분야고 이거는 사업분야다. 분야를 나타내고 그러면 사무라는 사업분야 내에서 다시 이걸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면 기획분야 뭐 사무를 보통 경영이라 그러니까 기획분야 관리 분야, 그 다음에 운영 또는 뭐 통제 분야, 뭐 이렇게 통제 분야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명칭을 분류하면서 그룹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기획, 영업 관리, 영업 운영. 그 다음에 생산도 생산 기획, 생산 기획 또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뭐 생산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등등. 그 다음에 운영 통제, 뭐 공무라든지 어떤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그 운영 통제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은 아까 요 부분을 다시 끌고 와서 기획 분야를 끌고 와서 다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획, 기획 분야에서 사업기획, 그 다음에 뭐 영업기획. 요거는 사무 분야니까 사업기획, 그러면 뭐 전략수립, 이제 조직할 때는 뭐 시장조사, 그 다음에 시장평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구분하고, 그렇죠. 뭐 직원 조직일 때는 뭐 기업, 사업기획 내에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틀로서 이렇게 조직했던 틀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결국 어떤 그 역할의 분야, 어떤 역할의 분야다. 사부분, 이거는 사부분이고, 여기 직업 분야가 되는 겁니다. 직업 분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아까 직업이 아니라 직무 분야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직무 분야고, 요거는 직렬은 직업 분야로 이렇게 구분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관리.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분야에서 각각 요구되는 능력과 의식과 어떤 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어떤 방법과 그 다음에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정보관리, 어떤 시스템 관리, 이런 어떤 구조들이 구분돼 나오는데 그 속에서 또 직업 행동을 어떻게 관리해 갈 건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능력만 뛰어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걸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인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능력 중심이 어떤 적성 또는 직업 능력 중심이 되는데, 뭐 스펙도 조금 능력의 공통적인 스펙도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스펙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공통 스펙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 분야에 맞는 스펙이다. 결국 이 스펙은 직업 분야에 맞는 스펙은 이거는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 능력,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분류해 놨고 거기에 맞는 조건이 뭐냐? 그 어떤 스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직업을 도외시한 공통분모적인 어떤 스펙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분모적인 어떤 스펙 중심으로 채용했는데 막상 역할을 부여해 보니까 이 스펙, 공통분모 스펙이 직업 분야에 맞는 직무 스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이걸 중시 안 하고, 그러면 뭐 이 대체로 적성 우리가 어떤 사업 분야에 잘 적응해 갈 거냐, 기본 소양을 갖췄느냐, 이걸 또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업 문화에, 그 다음에 상급자에, 우리 팀워크에 하급자를 사랑할 줄 알고 리드할 줄 알고, 물론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는 뭐 최하위 계층이 되죠. 근데 뭐 3, 4년, 4, 5년 되면 또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으로서 리드해가고 포용해 줄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자기보다 어떤 상급자, 능력이 뛰어나서 리드해가는 사람한테 어떤 수긍할 거냐, 이런 어떤 부분이 인성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결국 여기서 제시되는 직업 행동하고 연계되는 내용이다. 직업 행동하고 연계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업 행동에서는 동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조직에 내가 열심히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이 직장 속에서 내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그래서 내 어떤 삶의 만족감을, 행복감을 찾겠다 하는 동기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야만 업무에 열심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내다, 내가 뭐 월급 줄 만큼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동기의 어떤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자기 중심 성향이 강하냐 그러하지 않느냐, 욕구 수준이 어떠하냐, 목표 지향점이 어떠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업무 동기에 연계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직업 어떤 정서, 자기 어떤 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집단 어떤 행동을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책임감을 나타내고,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역할들이 직업 정서에 관련됐던 내용입니다. 뭐 축구 어떤 선수이면서 뭐 탁구 선수와 같은 이런 어떤 기질, 가치관을 가졌다. 그거는 축구 선수로서의 직업 정서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효율성과 뭐 동기도 상쇄될 뿐더러 어떤 직업의 밑에 나오는 직업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정성이 향상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정서도 관리하고 개발해 갈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내가 취업을 한 단계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가 또 준비된 직업 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 정서를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그런 항목을 이해를 해서 면접에 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 직업 심리 안정, 앞에서 정서하고 같이 일부 동제적인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소속감, 연대감, 자기 이미지, 기대가치, 성장력, 어떤 욕구 충족, 이런 어떤 부분이 동시에 관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행동, 효율화, 어떤 생산성을 증강하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팀워크 중심으로,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가지고 이런 역할을 동시에 실행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조건을 관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채용 정보를 관리를 한다. 뭐 이제 채용 정보는 뭐 기본적으로 이직하는 사람이나 만일 뭐 현직에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은 현재 인사 관리 어떤 전반에 대한 뭐 지식, 그 회사의 어떤 그 성과 관리하는 평가 어떤 기준, 막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신입 사원으로 채용을 지원을 할 때는 채용 정보, 기업이 과연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어떤 방침과 목표를 갖는가. 간혹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심사할 때 가장 큰 감점 요인은 어떤 자기 소개서가 뭐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면서 다른 회사 사명이 들어있는 내용. 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내다 보니까 다른 A 회사에 냈던 자료를 B 회사에 낼 때 그 회사 뭐 명칭도 수정하지 않고 B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A 회사 명칭을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가장 그냥 심사 대상에도 분류를 안 한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우수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업무 섬세성도 없으면서 또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채용한 이후에 뭘 할 건지 그런 목표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다. 그건 2,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 첫째 요인으로 분류되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정보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도 관리를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서 나는 당신 기업에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역할이 편제되어 있고 이번에 이런 분야에서 채용하지 않느냐. 나는 그 분야에 지원을 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 역할, 태도를 갖췄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점검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채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거죠. 나는 어떤 업무든지 시켜주면 다 하겠다.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시켜줬더만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 어떤 방법을 자꾸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가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채용 정보관리, 뭘 중심으로 평가할 건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어프로치 할 건가. 질문해 주는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역량을 갖췄다 그러면 내가 면접 분위기를 리드해 갈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내용을 일반 공통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시지 말고
당신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점검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의 그 과정에서 자기 어떤 역량을 어떻게 포출시킬 건가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뭐 자료가 기업 정보, 채용 관리 정보, 직업 정보를 공통적으로 관리해서 취업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직업 분야를 선택해서, 그럼 직업 분야가 선택되면 뭡니까?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겠죠.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그럼 이제 직업 능력이 개발돼서 뭐 어떻게 합니까? 채용 분야에서 내가 개발되어 있는 직업 분야가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채용 안 하면 그게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특정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도록 갖춰 있는데 그 분야에 채용 안 하는데, 그럼 거기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보편적으로 적성 인성 가지고는 내 어떤 존재성을 강하게 표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업은 포기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분야에 채용하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꼭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채용하는 시점까지 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 이후에 채용 분야에 대해서 기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중심에 나는 어떤 분야야 얘 직무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심으로 내가 평가를 받고 싶다. 왜? 결국 내가 입사한 이후에도, 누구든지 채용한 이후에 입사한 이후에도 직무 중심의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입사에 성공을 하고, 또 조직 내에서 기존 어떤 재직 중인 어떤 인력들은 조직 내에서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